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로 빠르게 변화하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 AI가 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요, AI발 수요 폭증, 이게 메모리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기술 개발이나 기업 전략,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네, 여러분이 그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AI 수요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요즘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5월 매출만 봐도 작년 같은 달보다 거의 20% 늘었고, 특히 미주나 아시아 태평양 이쪽이 확 끌어올리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AI고요. AI 훈련이나 추론에 어마어마한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해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네, HBM. 이게 완전히 시장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디램 한 종류가 인기 끄는 수준이 아니라 글쎄요, 2030년 가면 전체 디램 시장의 한 50%, 절반까지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와, 50%에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AI 시스템 성능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되면서 시장 구조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가격도 심상치 않던데요. 당장 올 3분기에 D램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15에서 20% 오른다는 예측도 있던데. 네, 맞아요. 이건 역시 AI 서버 수요가 워낙 세고 또 HBM 같은 차세대 기술 도입 비용 이런 게 다 반영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워낙 강하고 또 기술 전환 비용도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상황을 보면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요. 아, 그렇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돼서 네.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소위 퀀텀 점프죠. 퀀텀 점프.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요. 메모리 쪽은 그래도 상반기 성과급 TI 준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 메모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HBM 재고 문제 얘기도 좀 있고 특히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나 시스템 SI 이쪽 부진이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2분기 적자가 2조 5천억. 네, 그 정도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S 부문 임원들은 TI 반납까지 결정했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결국 두 회사 다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HBM 다음 세대, HBM4나 HBM4E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을 적용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이요? 네, 이게 뭐냐면 D램 칩들을 쌓을 때 쓰는 볼 범프 없이 구리로 그냥 바로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아, 구리로 바로. 네, 그럼 칩 크기도 줄고 데이터 전송 속도나 전력 효율은 2배 이상 좋아질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아, 그 하이브리드 본딩. 이것 때문에 장비 쪽에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HBM3까지는 우리 기업들 TAC 본더 장비가 주로 쓰였는데 네, 국산 장비가 많이 쓰이죠.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아직 국내 기업 중에 양산 기술력을 딱 입증한 곳이 없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막 진출 선언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플라이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 장비 공급망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기술 변화가 진짜 공급망까지 흔드는 거죠. 기술 경쟁도 치열한데 여기에 지정학적인 변수까지 더해지니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첨단 AI 칩이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이제는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제3국 루트까지 차단하려는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우회 루트까지 막으려는 거군요. 네, 대만도 최근에 화웨이나 SMIC 같은 중국 기업들을 수출 통제 대상 블랙리스트 추가해서 압박 수위를 높였죠. 이게 소위 말하는 프렌드 쇼링, 그러니까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흐름이 진짜 강해지는 거네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겠어요. 네, 그렇죠.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투자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 수준입니다. 네. 미국은 쉽스법으로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고 마이크론도 HBM 역량 강화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요.
일본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라피도스? 아, 맞아요. 일본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라피도스가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국산화를 목표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내년 7월엔 첫 샘플도 나온다고 하고요. 또 소프트뱅크는 인텔이랑 손잡고 싸이메모리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HBM을 넘어서는 차세대 AI 메모리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어요. 와, HBM 다음 세대까지. 그럼 기술 리더인 대만 TSMC는 지금 어떤가요? 거기는 3나노 수율이 엄청 높다고 하던데요. 네, TSMC는 3나노에서 한 90% 가까운 높은 수율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이제 2나노 양산을 준비 중이고요. 특히 AI 칩 수요 잡으려고 첨단 패키징, 그 CoWoS라고 하죠. 여러 칩 하나로 묶는 거. 네, CoWoS 이쪽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세대 노광장부인 하이-NA EUV 도입은 인텔보다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긴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는 사이에 또 말레이시아가 첨단 패키징 허브로 확 뜨고 있다면서요. 인텔이나 엔비디아 투자 소식도 들리고요. 네, 맞아요. 말레이시아가 패키징이랑 테스트 쪽에서 아주 중요한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첫 해외 3D 칩 패키징 시설도 거기 건설 중이고, 엔비디아도 대규모 AI 클라우드 센터 투자하고요. 또 중국계 기업의 싸이시 웨이퍼 공장 착공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중국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의 제재가 워낙 강력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중국 제조 2025 목표 달성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자국 시장 등에 업고 성숙 공정 제조 역량이나 메모리, 특히 CXMT를 중심으로 D램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높여가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최첨단 로직 반도체 7나노 이하 개발은 제약이 크죠. 결국 정리해보면 예전에는 칩을 얼마나 더 작게 만드느냐, 이 미세공정 경쟁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한계가 보이니까. 그렇죠. 칩렛이나 3D 적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 승부를 가르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경쟁은 단순히 칩 자체 성능뿐만 아니라 이 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연결하고 쌓아 올리는가, 이 패키징 기술이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3D D램 아키텍처나 M램, R램 같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가 또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기술, 경쟁 구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모든 걸 뒤흔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HBM과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 기술 혁신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네요. 네.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나 각국의 대규모 투자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이 계속 얽히면서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역동적인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격렬한 기술 경쟁과 지정학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스마트폰, PC, 또 AI 서비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이 치열한 반도체 전쟁이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딥다이브 전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